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은희입니다. 저는 학습 컨설팅 전문가로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그리고 성공했건 실패했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치고 싶어하는 습관 중 하나인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미루고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네, 미루는 행동에서 미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 걸 미룬다, 이런 거는 괜찮은 미룸이죠. 문제가 되는 거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고요. 그게 의도한 바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조절의 실패로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우리는 미루는 행동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미루는 행동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다양한데요. 따라서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루는 행동을 하는 원인을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잘하고 싶은데 너무 벅차요 유형입니다. 우리가 미루는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덩치가 큰 일들이 많아요. 논문, 큰 프로젝트, 중요한 시험, 보기만 해도 헉소리가 나죠. 여기에 잘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막 덕지 붙이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에 대한 압도감 때문에 우리는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냐면은 일을 조금씩 쪼개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와, 이거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한 조각씩 먹으면은, 요거밖에 없어 라고 하듯이 일을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의외로 학생들은 일을 어떻게 쪼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나눠서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이제 조금씩 나아질 뿐이야 라고 생각해야지. 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해야 돼. 그리고 난 이거 잘 못하면 끝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일도 시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완벽주의와 미루는 행동은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이 꼼꼼함을 맞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그 덫에 걸려서 고꾸라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들은 보고서를 쓸 때 첫 줄부터 완벽해야 돼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는 고치고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지면 돼. 이와 같이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시간이 없어요 유형입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은 너무 바빠요. 수업 들으랴, 과제하랴, 또 뭐 스펙 쌓으랴, 알바하랴, 뭐 연애하랴. 저는 24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한번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들을 쫙 나열을 해요. 쫙 나열을 하고 이것들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는 건데 이제 분석 방법은 2가지입니다. 중요도와 긴급도. 저는 중요도는 ABC, 긴급도는 1, 2, 3으로 해서는 이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우리 귀한 시간을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하지 않은
일들로 많이 허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은 투두리스트라고도 많이 하죠. 할 일 목록표를 만들고 그것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렇게도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 일을 온전히 집중해서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이상적인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짜투리 시간, 틈새 시간을 노려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시간 동안에 뭘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일을 나눈다고 했었죠. 그 나눈 일을 여기 가져와서 그 틈새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동안 덩치가 큰 일을 통째로 하려고 하니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이거를 나눈 일들을 이제 쪼개진 시간에, 이제 짜투리 시간에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다 잘 해낼 수 있고, 이렇게 티끌이 모아지면은 태산이 됩니다. 또 시간과 관련해서 재미난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소요될 시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그 일을 하느라고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앞으로 그 비슷한 일을 계획하는데 3시간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획된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뇌와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을 계획할 때 3시간 걸릴 것 같으면은 1.5배, 최소 1.5배, 한 4시간 반은 걸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냥 하기 싫어요 유형입니다. 사실은 제일 답이 없고요. 근데 또 제일 많은 유형이 바로 이 그냥 하기 싫어요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은 없습니다. 분명히 숨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싫은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것인지, 그리고 하면 얼마나 후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봄으로써 내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게임하는 식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는 그 하기 싫은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외적 보상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했으니 기특하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먹는 거 또는 보는 거 뭐든 좋습니다. 그 좋아하는 거를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거고요. 못했을 경우에는 또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인생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잘 다독이느냐고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설득해 보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닥쳐서 해야 능률이 올라요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내일 마감 기한이야. 그럼 막 손에 신들립니다.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금세 만들어내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닥쳐서 해야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정말 이러한 대안적인 주장을 하신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안젤라 추 교수님과 맥길 대학의 최진랑 교수님이 이제 적극적 지연 행동, Active Procrastination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지연 행동이 꼭 나쁜 건 아니야.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극적 지연 행동가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일부러 미룬 거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루는 과정에서의 스릴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마감 기한 안에 완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적극적 지연 행동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보실 점은 여기서 아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실제로도 객관적으로도 좋은 우수한 성과냐?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만족도는 이렇게 높은데 실제 성과는 글쎄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갭이 발생하느냐? 이 만족도는 미뤘는데 이 정도면은 됐지라는 약간의 포기, 그런 수용이지 그게 객관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과연 미루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전혀 미루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할 것인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제 이 영상은 곧 끝날 텐데요.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아니면은 다른 유튜브 영상?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